안녕하세요. 의학 채널 채움의 닥터 채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탄수화물을 빼고 밥 먹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다이어트는 모든 사람들의 이슈죠. 그리고 제 환자분들도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많이 방문을 해주셨고 또 살을 많이 빼신 분들도 많은데요. 제가 환자분들이 오시면 꼭 탄수화물을 적게 드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당뇨 환자분들은 물론이고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탄수화물이 무엇이냐? 바로 밥, 빵, 떡, 국수, 그리고 설탕입니다. 얘기만 들어도 너무 맛있고 주로 주식인 것들이죠. 제가 이 5가지를 빼고 드셔보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 99%의 분들이 그러면 뭘 먹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지금부터 그걸 빼고 뭘 먹을 수 있는지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수화물은 사실 끊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먹이를 막 구하기 힘들었던 그런 시절에 지방을 축적하고자 하는 그런 원시적인 유전자와 이미 현대사회에서 칼로리가 충분한 가운데 절제를 하겠다는 그런 인간의 이성 사이에 끊임없는 전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도 탄수화물은 인간이 가장 좋아하는 영양소죠. 왜냐하면 우리 뇌는 탄수화물만을 소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화기에 청소년기의 학생들이나 그다음에 임산부에서 탄수화물을 많이 제한하게 되면은 뇌 발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임산부나 청소년 소아는 탄수화물 제한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성인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 우선은 탄수화물 제한 시기를 하면서 지켜야 하는 점에 대해서 한 9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오전에 반드시 단백질을 섭취하십시오. 오전에 삶은 달걀이라든지 참치캔 반쪽이라든지 삶은 메추리알, 오징어 이런 것들을 섭취하시기를 권장을 드리고요. 오전에 굶거나 커피 한 잔으로 때우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단백질을 우선 섭취를 하면 포만감이 들어서 점심에 폭식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오전에 꼭 단백질을 섭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점심에는 야채와 좋은 탄수화물을 드십시오. 야채는 삶아서 드시거나 생으로 드시는 게 좋고요. 약간의 드레싱은 내 행복을 위해서 조금은 드셔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좋은 탄수화물은 검은 탄수화물인데요. 호밀빵이나 보리밥, 메밀국수 등 검고 색깔이 있는 탄수화물이 좋습니다. 이때도 야채 반, 밥 반 정도로 야채량을 늘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국이나 밥을 드셔도 좋은데요. 이때도 밥을 적게 드시고 차라리 국 건더기를 많이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가장 많이 추천드리는 음식은 미역국인데요. 미역국에서 미역은 많이 드시고 그리고 밥은 적게 드시고 국물은 드시지 않는 것 그렇게 추천드리고요. 황태국을 끓였다. 그럼 황태랑 두부만 드시고 밥은 소량만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국물에는 나트륨이나 칼로리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드시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렇게 시기를 했을 때 꼭 챙겨 먹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아몬드나 견과류인데요. 아몬드를 한 줌 이상, 하루에 10개 이상 꼭 드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체중을 많이 감소하다 보면 담석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나쁜 콜레스테롤을 LDL이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아몬드는 그런 거를 막아줄 수가 있고요. 또 요리를 할 때 비슷한 맥락으로 올리브유나 들기름을 추천드립니다. 이런 것들은 좋은 콜레스테롤을 많이 올려주는 그런 기름이기 때문에 샐러드를 한다든지 나물을 볶는다든지 할 때는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료를 어떻게 요리해서 먹을 것이냐?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마치 돌 12개월에서 15개월 아기들이 먹는 게 가장 비슷한 것 같아요. 소금이나 설탕을 넣지 않고 삶는 정도의 요리만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거의 재료만 드시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브로콜리를 삶아서 먹을 때와 그다음에 요리를 잘 하시는 분이 소금, 설탕, 마늘, 유자청을 넣고 쉐킷쉐킷 섞어서 드실 때는 칼로리도 틀리고 또 나트륨이나 당도 많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혈압이 올라가고 또 달게 먹게 되면 혈당이 올라간다는 건 다 아시는 상식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짜게 먹게 되면 밥을 또 많이 먹게 됩니다. 그래서 재료만 먹게 되면 충분히 식사하시면서도 더 과식하지 않게 그렇게 식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양배추나 당근, 브로콜리, 고구마 같은 거 삶아서 드시는 것을 많이 추천드리고 미역줄기를 찍어서 드신다든지
당근을 잘라서 드신다든지 그런 것을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기를 드실 때도 쌈장이나 막 여러 가지 드시지 말고 고깃집에 회식이 있다. 그럼 고기와 야채만 드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럼 이렇게 먹었을 때 양을 얼마큼 먹어야 되냐? 저는 손바닥만큼 드시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고기나 삼겹살을 먹을 때도 내 손바닥만큼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기도 많이 먹게 되면 칼로리가 많이 늘어나게 되고요. 또 과일도 마찬가지로 많이 먹게 되면 엄청나게 혈당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과일을 드실 때도 손에 들어오는 만큼만 드시라고 꼭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손에 들어오려면 토마토 5개 정도, 귤 1개 정도, 사과나 배는 반쪽 정도 드시는 게 좋고요. 이런 것들도 하루 3끼는 곤란하고 하루에 1끼 정도에만 과일을 후식으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식사 후에 꼭 과일 드시는 문화가 있는데 이게 혈당을 상당히 올리고 또 살도 찌게 하는 그런 주범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친구가 있었는데요. 중학교 때 친구가 과일 가게의 딸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으로 치면 상당히 소화비만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좀 덩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도 스스로 과일은 먹으면 살이 많이 찐다, 절대 안 빠진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얘기가 딱 맞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식사를 바꾸면 체중이 정말 잘 빠집니다. 그래서 체중 감소뿐만이 아니라 체중이 줄게 되니까 관절염도 줄고요. 다음에 먹는 양이 주니까 역류성 식도염도 줄고요. 두통, 다음에 불면증까지 좋아졌다고 말씀하시는 환자분들이 아주 많았고요. 저도 그런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 재료 위주의 시기, 탄수화물이 적은 시기를 하면서 체중 감량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식사를 하시면 식사에 드는 시간과 돈이 엄청나게 줍니다. 식사를 이제 저희가 많이 준비를 할 때 아침에 뭐 먹나, 점심에 뭐 먹나, 저녁에 뭐 먹나, 내일 아침에 뭐 먹나 막 주문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식사를 간단하게 먹음으로써 식사를 만드는 데 드는 시간, 밥하고 국 하나 끓이고 반찬 3개 만들고 그 다음에 접시 다 치우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고요. 이런 밥 위주의 식사를 함으로써 들어가는 많은 노력과 그런 더 많이 섭취하게 되는 칼로리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되게 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환자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오늘은 다이어트 때 탄수화물을 빼고 식사를 하는 법에 대해서 간단히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은 밥, 빵, 떡, 국수, 설탕이 들어간 음식들이고요. 그 외에 아몬드, 치즈, 샐러드, 그다음에 단백질들, 아까 말씀드린 연어, 참치, 오징어, 계란, 당연히 닭가슴살 있겠죠? 네, 이런 것들로 구성을 하고 다음에 야채 많이 드시고 그렇게 식사를 하시면 반드시 찌릴 수가 있습니다. 다이어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식사입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먹는 것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먹는 만큼 다 살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식사를 바꾸시게 되면 몸도 개운하고 잠도 잘 오고 좀 더 밝아진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다이어트를 하고서는 10kg, 15kg씩 체중을 빼고 오시는 어머님들이 가장 많이 해주시는 말씀이 밝아졌다. 딸이 표정이 밝아졌다고 한다. 남편이 표정이 밝아졌다고 한다. 기운이 나고 좋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체중이 줄고 식사 조절이 된 다음부터 조금 운동량을 늘리고 해서 그 체중을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사를 한번 하면 이런 식사를 그럼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이렇게 궁금증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이런 식사는 단기간만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다이어트를 물론 목표 체중까지 간 다음에는 외식도 할 수가 있고 친구랑 마시는 것도 먹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기본적인 식사의 방향을 바꿈으로써 앞으로 내가 평생 먹게 되는 음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먹었을 때 얼마나 몸이 가볍고 좋은지 아시게 되기 때문에 많이 식사 자체가 바뀌시고요. 그런 생활 습관 자체를 바꿈으로써 조금 더 나를 다르게 살게 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답글 드릴게요. 그리고 또 궁금한 의학적인 그런 이슈가 있으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